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C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유형이 나왔다고 해요. 제가 그 소스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에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한번 디버깅을 하나씩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암산은 이 시험의 최대의 적이다. 암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연습란에다가 다 일일이 적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할게요. 제가 왜 항상 돋보기 기능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지 아세요? 좀 미리 설명드리면은, 이제 눈 시력이 나빠서, 좀 글자를 크게 봐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그 내용이 많지 않은 이상은 적은 내용을 확대를 하려고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N1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쪽에 자 정수 그러니까 인티저죠. 인티저. 자, 인티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수.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진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자료형으로 저장 공간을 하나 선언하겠다. 근데 뭐라고 선언했어요? 이걸 int로 이제 줄여서 쓰는 거예요. 예, 얘하고가 int입니다. 자, 그래서 n1이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게 제가 적을게요. 여기에 이제 값이 저장이 되는데 344로 대입 연산자 같다 기호를 써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저장시키겠다 이 뜻이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이렇게 저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344가 저장이 됐고요. 자, n2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215라는 변수를 n2에다가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while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반복문이죠. 반복문.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반복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whi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fo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or.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함수가 이제 골고루 등장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쓰인 거는 while문이 쓰였죠. 자, 그럼 while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시키라 그랬는데 조건을 제시한 게 뭐냐면 n1과 그 다음에 n2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직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같다 기호가 이거죠. 값이 일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반대 개념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이겁니다. 느낌표하고 이퀄 문자를 쓰게 되면은 얘는 서로 같지 않다. 원래 이제 엑셀에서는 같지 않다가 이렇게 쓰이죠. 맞죠? 프로그램마다 이게 사용법이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툴별로 또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별로 문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C 언어나 자바에서는 같지 않다가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반복을 해라 이 뜻이죠. 직역을 하면 n1과 n2의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어떻게 하겠다? 반복을 하겠다. 반복 수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344랑 215잖아요. 서로 그러면 값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안으로 진입해서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은 n1 이번엔 뭐예요? n1 값이 n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죠. 맞죠? 지금 이게 등장한 거죠. 그러면은 n1은 344가 되고 n2는 215니까 n1이 큰 게 맞네? 조건이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안으로 진입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n1 빼기는
좀 기호를 좀 입력할게요. n1 빼기는 뭐라고 했어요? n2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 문법을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보면은 약간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 문법이 되게 저는 익숙합니다. 이거에서 편해서 실무에서 이걸로 많이 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항상 강조하죠. 이 계산식은 사실은 뭐와 똑같다? n1은 n1 마이너스 뭐예요? n2를 한 거와 같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연습란에다가 적어놓고 디버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식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오른쪽에 제가 여기 적은 대로 풀이한 대로 이렇게 식을 적어 놓으시고 연습란에서 디버깅을 하시던지 뭔가 편하다고 생각되는 걸로 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편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얘는 잘못하면 계산을 뺄셈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왼쪽 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틀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성립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n1 값이 뭐였어요? 344죠. 자, 그럼 344 여기다 적어주고, 자, 빼기를 해야죠. 여기 뭘 빼라 그랬어요? 215를 빼라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빼기 이거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129가 나오겠네요. 맞죠? 129가 현재 지금 n1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n1 값은 당연히 여기 344가 사라지겠죠? 129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변수의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변수는 뭔가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기존 값은 증발해서 사라지는 단세포 존재입니다. 단세포 존재. 하나밖에 기억 못해. 변수는 무식해가지고 새로운 값 들어오면은 기존의 값은 그냥 아예 없애버려요. 단세포 동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9가 저장됐어요. 그러면 자, if에서 이미 조건이 맞았으니까 else는 당연히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법 처음 보시는 분들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선택문이기 때문에 if에서 조건이 성립하면 당연히 else는 그냥 건너뜁니다. 절대 얘는 else는 실행을 같이 여러분 또 뭐 계산하고 그런 짓거리 하시면 안 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if 함수에서는 이게 조건이 if 단계에서 조건이 성립하면 else는 실행 안 해요. 만약에 if에서 조건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에서 조건이 틀리면 그러면은 else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if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시험 디버깅 하는 중에 이런 실수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실수했어요 이런 말이 막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집중력 부족입니다. 그런 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 else 건너뛰죠? 이미 if 함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 건너뛰고 자 중괄호를 만나게 되죠. 중괄호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야죠. 왜? 다음 사이클 비교해 봐야지. 그래서 n1 값과 n2 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지 않은지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129하고 215니까 서로 값이 다르잖아.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네? 안으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n1은 n2하고 같지 않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합니다.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자, 129하고 215 어떤 게 더 큰가요? 215가 더 크죠. 이 조건이 틀렸네? 그럼 if 함수 수행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수행 안 하겠죠?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else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else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때 else에서 이제 실행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대로 n2는 뭐 빼기는 지금 나온 대로 빼기는 그 다음에 n1 이렇게 했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계산식이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이건 뭐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그냥 뺄셈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자신 있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틀리면은 이제 완전 개망신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서 보라. 굳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풀어서 보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야. N2는 N2 빼기 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N2가 지금 얼마예요? 215죠? 그러니까 여기는 N1은 129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두 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뺄셈을 하게 되면 215 빼기 129를 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86이 되겠네. 86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86이 현재 N2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215라는 거는 아예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단세포 동물이라 그랬으니까 86으로 값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괄호 만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또 이제 비교를 해야죠. 반복문 비교해야 돼요. N1과 N2가 서로 같으냐 다르냐 따져야 되죠. 자, 129하고 86이죠. 서로 다르죠.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if문 함수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자, if 함수에서 뭐라 그랬어요? N1이 N2보다 크냐고 물어봤죠. 129가 더 크네? 조건 맞죠? 네, 그러면 안에 거 진입해서 실행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1은 N1 빼기 N2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바뀌게 되겠지. 자, 뭐가 되나요? 129 빼기 86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디버깅 해야죠. 125 빼기 86 계산을 하면은 43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은 43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N1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1은 12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날아갑니다. 그냥 증발해버리죠. 그래서 43을 기억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3이 저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LG는 건너뛰어야죠. LG 실행하면 바보예요. LG 실행하면 나는 맹구가 되는 거예요. LG 실행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죠. 자, 중괄호 만났죠?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중괄호 만나서. 자, 또 비교하겠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43, 그 다음에 여기 86 비교해야겠죠? 네. 자, 근데 서로 값이 다르죠? 값이 다르잖아. 값이 다르니까 if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N1, N2 서로 비교하겠죠? N1이 큰가요? N2가 큰가요? N2가 크죠? 그럼 조건 이거 틀렸네. 그럼 LG문으로 가야 되네. LG문으로 빠집니다. LG문으로 빠지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N2는 N2-N1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자, 값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자, N2는 86이죠. N1은 43이죠. 자, 두 개를 뺄셈 처리해야겠네? 자, 이거 86 빼기 43 해가지고 엔터 눌렀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43이 되겠죠? 그럼 N2는 43이 저장되겠네? 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43이 저장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또 비교를 합니다. N1, N2 비교합니다. 서로 값이 같아요. 그럼 조건이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 성립을 안 하니까 반복문 탈출을 해야겠죠. while문을 빠져나갑니다. 프린트 F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d 데시멀 타입으로 찍어라 이 뜻이에요. %d 이거는 뭔 뜻이냐면 데시멀, 그래서 10진수 값으로 찍어라. 10진수 값 형태로 출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N1을 10진수 값으로 찍어라 이 뜻이죠. N1은 당연히 뭐겠어요? 43이죠. 그래서 최종 출력 값은 얼마가 된다? 43이 나오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F5 단축키를 원래 눌러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단축키 참고로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F5 단축키를 누르면은 이게 컴파일 빌드 실행 이걸 한 번에 다 합니다. 참고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쓰실 분들은. 자, 컨트롤 F5 누르면, 네, 실행하죠. 디버그 콘솔에 43이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검증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오히려 줄수가 적어서 간단해 보이면 간단해 보일수록 더 신중하게 디버깅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적은 이 수준보다 나는 더 진짜 자세하게 적으면서 디버깅을 할래요?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암산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암산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암산 잘한다고 해서 점수 1점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공학용 계산기 꼭 챙겨가시고, 공학용 계산기 꼭 챙겨가세요. 네. 수학 계산하는 건데, 공학용 계산기 챙겨가야지. 맞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물론, 공학용 계산기 필요하면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챙겨가시는 게 아마 계산 작업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나는 천천히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럼 공학용 계산기 안 가져갈 겁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최대한 자세히 천천히 연습란에다가 적어가면서 적어가면서 디버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산할 때 저는 정보처리 기능사랑 정보처리 산업기사 할 때요, 시험 때 활용했던 셀프 계산법, 일명 아날로그 계산법이라고 그럽니다. 아날로그 수동 계산법.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안 들고 가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쓰시는 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들 아마 저희 유치원 때나 학교 때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 6 더하기 8이라는 만약에 계산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죠. 알고리즘 문제에서 이런 덧셈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암산을 금지하라고 그랬죠, 제가. 왜 암산 금지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틀리면 안 되잖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왼손, 오른손을 다 핍니다. 손가락을. 필 거 피고, 접을 거 접습니다. 무슨 얘기냐? 6이잖아, 6. 6 더하기 8이잖아. 그러면 내가 정하는 거야. 이거를 6개를 손가락을 필지 8개를 손가락을 필지 정하는 거지.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손가락을 일단 펴놔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손가락을 접어 놓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을 내가 미리 해놨으니까 6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6개를 손가락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가 지금 8이니까 얘 접고, 그러면은 9, 얘 접고, 그 다음 10, 얘 접고, 뭐가 돼요? 11, 그 다음에 얘 접고, 그 다음 12, 그 다음에 얘 접어요. 13, 그 다음에 얘를 접어요. 그러면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6개를, 지금 원래 8개 펴놨는데 거기서 6개를 접은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덧셈 계산하면 14가 나오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손가락 접었다 폈다 하는 계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되게 무시하시면 안 돼. 아니, 촌스러우면 어때서? 나는 암산 싫어한다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덧셈 계산 같은 거 특히 하실 때는, 뺄셈도 물론 해당됩니다. 이게 손가락을 활용을 하실 때는 하셔야 돼.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것도 계산 원리 중에 하나의 학습법으로 예전에 우리가 써먹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촌스럽다고 해가지고 막, 어이, 누가 이렇게 계산해. 촌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정확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여러분들 그 사고방식 고치셔야 돼.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손가락을 접고 피는 스킬을 활용해라. 진짜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제가 이용해가지고 산업기사까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덧셈 계산법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유용한 겁니다. 아직도 저 만약에 실기시험장 저 가잖아요. 기사시험 만약에 보러 간다 그랬을 때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 제가 입에 다가오는 회차에 다시 보러 간다고 그래도 나는 이 짓거리 또 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난 이걸로 산업기사까지 합격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수법을 똑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준을 정하세요. 이게 진짜 아니 유용하다니까요. 이거 촌스럽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되게 이제 현명한 계산법이에요. 예. 아시겠죠? 암산을 절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산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무조건 무식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수동으로. 아시겠죠? 참고하세요.